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21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14경주에서 공태민이 완승을 거뒀었죠. 하지만 송경수가 김관희가 착승권 진입한 것이 아니라 김민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16경주에서도 정종교가 우승을 찾아 나가면서 박용범이 2차권 뒤집히는 배당판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자들이 대거 결승전 진출했기 때문에 강자 빠진 2료 특성급 경주 지난해 차 2료 경주도 그야말로 폭탄 배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복잡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 편성도 딱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2경주는 송경수하고 문희덕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보다는 주드럭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송경수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차 확실하게 직전의 차와 다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김관희가 한타키 활이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은데, 유진하고 박일호가 뭉치고 김주석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관희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경주도 마찬가지죠. 금요경주 때도 고전했었고, 금요경주 때는 원신제 공략해 들어서 좋은 배당 안겨 들었었는데, 전일은 또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었던 최래선, 이성용, 이명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방극산과 최동현이 세종팀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 또다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경주 배당 가능성 크다, 13경주에서 배당 가능성 크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병하고 최병일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원신재가 힘든 경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김민배의 선행을 원신재 박성현이 활약해 나간다면 오히려 박병하가 예선에서 흘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하 중심과 원신재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는 이변 없는 한 이변도 없을 것 같아요.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착이 될 것 같은데, 김희준이나 공태민, 여기에 변수는 박용범 정도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급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차 1호 경주 특성급 경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일도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임채빈하고 문희덕, 정종규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문희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파이팅이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전 몇 달 전만 해도 악착같이 집중력을 발휘해 나갔었던 문희덕, 다소 좀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치앙마이 훈련 갔다 와서 몸이 더 좀 굳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희덕,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마크 추평 선수이기 때문에 문희덕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송경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경수 특성급에서 몇 경주 우승의 맛을 보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머리가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간을 보는 듯한 경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분간 마음을 비우고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야지만 좀 더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차 경주 내용 보면 욕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본인도 특성급 기존 선수들만큼 탄다는 생각을 갖고 경주에 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욕심이 좀 많아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경주 때도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저들도 좀 타임을 잡았어야 되는데 타임을 잡는데 실패했었던 손경수, 금일만큼은 주드럭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경수 입장에서는 문희덕을 뒤에다 두고 경주 옆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긴거리 나선다면 문희덕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준성도 있고 윤진규가 있어요.
손경수가 반박에 젖혀버리면 문희덕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굳이 악착같이 넘어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송경수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뭐 인터뷰 때는 뭐 당분간 인지도 쌓기 위해서 뭐 힘을 쓰겠다라고 뭐 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머리가 커졌어요. 아무래도 4번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주하고 송경수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91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송경수가 오히려 김주를 달고 때린다면 뭐 문희덕 입장에서는 힘든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사하고 1입니다. 1사하고 1, 2경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1, 4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1, 2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 뭐 주드럭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송경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처럼 좀 간보다가 경주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오히려 문희덕이 제대로 젖히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좋은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영규와도 연합이 가능하죠. 뭐 전영규도 지금 부진 탈피하기 위해서 기습 나서고 문희덕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문희덕이 견제력이라 한다면 송경수 넘어서다 퍼집니다.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배당판 확인 체크해 보시고 4위나 4, 6경주권까지는 4위나 4, 6경주권까지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송경수하고 문희덕이 서로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번 가능성 크지 않다는 점, 문희덕이 취입하느냐 송경수가 버티느냐만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취입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관희가 뭐 계속해서 연속 출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직전의 차는 다르게 이번의 차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뭐 굳이 본인이 머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한타키 선행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타키가 힘을 쓰고 김관희가 막혀 나가는, 오히려 김관희가 간만에 한타키 달고 쏘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 한타키가 때리긴 했습니다. 뭐 시속이 어중간했어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텨냈었다는 점, 2차권까지 진입했었다는 점, 때리고 김관희가 취입해 나가거나 김관희가 달고 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지훈하고 박일호 견제 나가기 위해서 한타키를 돌고 쏘면 유지훈하고 박일호가 한타키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관희가 힘을 썼을 때 버텨내는 작전이 가능하죠.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유지훈이 대타 출전하고 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김관희를 상대로 유지훈이 후미 공략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4입니다. 74하고 73 두 차권인데 7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김관희가 이번의 차는 나름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7번이 달고 때려요. 문제는 4번이 막혀 나가고 5번이 쫓아가게 된다면 7번이 긴 거리 나서다가 고전을 할 수도 있죠. 유지훈도 직선에서 얼마든지 추입이 나옵니다. 유진이 추입해 나가면 박일호까지 덩달아 추입이 나가죠. 그 점 때문에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도 마크되면 쫓아갑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파업 선수들 묶어서 4, 5하고 4위에요. 4, 5하고 4위는 파업 선수들 묶어서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 5, 4위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관희 입장에서는 4번하고 5번을 철저하게 견제 나가기 위해서 칸타키를 달고 쏘는 강준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7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최래선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경주 때도 원신제와 그 동반 입상, 원신제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죠. 뭐 전일은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박병아 마크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래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저래 몸싸움 털려나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래선 4주 만에 출전이라서 뭔가 좀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때도 편성이 상당히 쉬웠었는데 오히려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최래선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 세력이 이성용하고 이명현이 있습니다. 이명현 때려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하죠. 이성용은 얼마 전에 추입으로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 최래선이 이성용을 활용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이상용을 뒤다 붙이는 경주력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정상민, 방극상, 최동현, 김민호가 연합 펼쳐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선들이 최래선 또다시 떨궈내는 작전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종팀 선수들이죠. 방극산이 먼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갑니다. 최동현이 막혀 나가고 뒤를 정상민, 김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 넘어서다 또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배당을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이 타이밍 잡고 넘어서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방극산이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극산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최동현이 넘어서게 된다면 정상민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 경주 때도 원신제하고 정상민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김민호가 전일 추입이 나왔어요. 컨디션 괜찮았습니다. 5번하고 7번 정도는 이번 편성 충분히 최래선 또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2하고 57, 52하고 57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2하고 57 경주권 쪽으로 52하고 57 경주권 쪽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이 연이틀 파업선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은 동갑내기 친구 최동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동현의 뒤를 최래선이 물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입장에서는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6번이 4번 뒤로 자리 잡게 된다면 1번 이성용이 앞선에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5번이죠. 6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공략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으로 한번 먼저 이번 편성은 접근해보고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삼복승에서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재밌는 편성이 짜졌습니다. 최근 선전 펼쳐 나가면서 원신제가 점수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박병아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원신제하고 박병아가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원신제 연대라고 한다면 박성현이 있고 김민배가 있고 권혁진이 있죠. 반면 박병아 연대는 최병이라고 양희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 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신제도 원체 노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배가 때리고 원신제가 세종팀 한가운데서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원신제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 타이밍 잡기 전에 박병아가 때려버린다면 충분히 박병아 머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면 박병아 머리 못 넘어서면 죽을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의 선전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전략적인 타입이죠.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아가 젖힌다면 원신제는 아무래도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3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양희천하고 최병일 둘 중에 한 명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같은데 이번에 차는 최병일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가벼워 보입니다. 또 창원 지역에서 함께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2번을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 1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3번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원신제가
김민배를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도 가능하죠. 박성현이 원신재 뒤를 막 해 나가게 된다면 1번과 4번의 동반 입장으로도 박병하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김민배도 최근 들어서 죽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아요. 원신재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면 됩니다. 17하고 14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그래도 박병하가 탑전 잡고 힘을 쓰면 유리할 것 같아요. 전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찾기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임채빈 경주 자세히 보면 쌍승하고 복승하고 배당판이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오히려 복승 배당이 임채빈을 상대로 더 좋게 형성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쌍승 복승 비슷하거나 복승이 더 배당판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도 복승 배당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경상권 연합이라고 한다면 배민구하고 박용범인데, 협공이 된다면 박용범이 협공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김희준, 정정교, 공태민입니다. 뭐 동반 입상 경험 많긴 합니다만 김희준이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여름에 임채빈이 금정 경기장 가서 금정팀하고 뭐 박용범하고 연합 훈련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희준은 금정에 있었었죠. 더군다나 두 선수가 기수는 다릅니다. 하지만 91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전략적인 연합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선택한다면 1번과의 동반 입상을 우선 할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했을 때 반드시 복승배당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배당이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되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고만고만한 뭐 배당판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김희준이 임채빈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뭐 공태민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공태민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굳이 공태민을 챙겨주기보다는 아무래도 1번과의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5번, 1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5번, 1번, 7번 3번 경주권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권에서 박용범이 막해 나가고 지금 3연속 3주연속 김영수가 특성급 결승전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김영수도 상당히 좋아요. 힘으로 버텨내고 시속감만 좋으면 임채빈이 몰고 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5번, 1번, 7번 깔끔하게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승 좀 공격적으로 한번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5번 입장에서는 1번과의 협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 7번 공태민 아무래도 정종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또 현장에서 또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